예, 오늘 첫 순서는 예고드린 대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 첫 의원총회가 어제 열렸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고 비대위원들도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가운데 단 한 사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어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만날 분은 대선 패배 후 SNS에 하루빨리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 이 난리통에도 잘못을 고백하는 실세가 하나 없다는 거 정말 참담한 일이다. 개탄했던 분 박정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 국민의힘 얘기하기 전에 국회 상황부터 좀 그러시죠, 짚고 뭐.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 요것들이 통과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대기 중인 법안이 대법관 증언법,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삭제하는 선거법도 있고 두루두루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과거와 절연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혜병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의혹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도 의혹이 컸었는데 예. 수사가 속도가 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여당이 됐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를 믿지 못하겠다는 어떤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3번의 과거에 이제 특검이 시행됐던 게 13번인데 여당이 법안을 처리해서 한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당이 새로 돼서 마음이 급하고 또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를 공격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전례 없는 일을 또 더군다나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그렇게 강행 처리를 이재명 정부 출범 다음 날 했다는 게 정치적으로는 본인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득점 요인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득점 요인이 안 될 그러니까 거라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예.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거기 때문에 어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했던 게 맞지만 지금부터는 권력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권력자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이제 지방선거가 1년 남아 있지만 그래서 더 빨리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첫 발은 좀 잘못 디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공수가 지금 바뀐 상황인데 예. 아직도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진실이 규명돼야 될 것들은 맞아요. 예. 명태균 특검법이나 예. 김건희 특검법 또 내란 특검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그러니까 취지 부분들. 자체는 지금 동의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는 건 맞지만 이런 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매머드급입니다. 검사 파견 검사가 3개 특검 합하면 120명 120명이죠. 되고 기간은 170일인데 최장 뭐 이것은 좀 기한을 늘릴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런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검찰청을 하나 따로 만드는 느낌이에요. 검찰청을 따로 하나 만드는 느낌이고 거기에 이제 120명의 검사가 170일 정도를 수사하게 되면 거의 뭐 이 보수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 거의 탈탈 턴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뭐 아까 패널도 말씀하시던데 친한동훈계는 여기 관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수사가 잘 진행되는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세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친한계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걸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어제 그 특검법 표결할 때 예. 한 5분 정도 남아 계셨고 뭐 사안에 따라서는 7명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 친한계 의원들이시더라고요. 물론 박정훈 의원은 앉아 계시지는 저는 투표 않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저는. 예, 그러셨더라고요. 당론에 따랐고요. 그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친한계가 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명분과 정치 현실과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명분만 갖고 계속 얘기하면은 당내에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연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의 어떤 독주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잘한다, 동의해준다, 무조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아하. 그러면은 친한계든 뭐 친윤계든 당이 전체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대법관 증언법, 그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공직선거법 거죠. 이런 건가요?
저 검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주겠다. 법무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예. 정무직 인사가 와서 검찰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은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징계를 청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법무장관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은 검사들이 정권 눈치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줄 아. 세우겠다는 노골적인 법안이거든요. 이런 법안을 어떻게 1호로 통과됐어요, 이 법안이. 네. 이재명 정부 1호 통과 법안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거는 그럼 검찰을 오히려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했잖아요. 예. 탄핵을 실제로 했지만 소추가 했지만 음.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근데 지금 징계까지 하겠다니까 검사들이 지금 현재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음. 우리 그런 일 막을 거야. 아예 임기 첫날부터 그런 걸 어.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어허. 오히려 검찰이 인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너무 정권에 장악당하고 제대로 잘못한 검사들 징계도 못 하니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넓히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수사가 잘 돼서 이재명 구속하고 또 심판하고 이렇게 진행됐나요? 결국에는 그게 제대로 안 됐고 검찰 내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 어.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은 검사들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에 검사들이 존경받고 국민적으로 가장 신임을 받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는 없고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올린 법안들은 특히 당론으로 올린 법안들은 다 입법이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민주당도 필요해요. 국민들은 인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건강한 야당,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야당이 필요한데 아직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적응 안 되시죠? 국민의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적응해야죠, 국민의힘. 저희도. 예. 지금 사실은 국민이 야권의 49.94% 사실은 강력한 대통령의 힘만큼이나 강력한 견제의 힘을 야권에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으로서. 근데 국민의힘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어떤가? 수습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틀 됐는데 뭐 수습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제 수습을 제대로 해 나가야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이재명 정부도 야당이 건강해지길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예를 들어 야당을 무조건 무시하고 폭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 반을 적으로 놓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 아. 정부를 운영해야 돼요. 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하고 어느 정도 협력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재명 야당 대표가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이나 아니면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협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지금 음. 야당이 소수지만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래서 우리가 건전해지면 저희를 무시할 수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소수여도 무시 못할 그럼요. 거다. 무시하면은 보수 전체를 적으로 돌리니까. 박정훈 의원은 줄기차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라라는 요구를 대선 전부터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대선 전부터 하셨어요. 그 그러다가 많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예. 서운해하시던가요? 아니 뭐 그것까진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어제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어제 사퇴 의사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된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조금 전에 뭐 얘기 다 나누시던데 이 깔끔하게 사퇴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친윤이라는 이제 당내에 다수 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실패하면서 지금 이 비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 국민들 다 인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음. 근데 아무도 그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 한 명도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내가 대통령을 잘못 모셨습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 친윤 중에. 어허.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패배에 대해서 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뭐 뭔가 사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이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김문수 후보만 해도 네. 친윤이라고 하긴 뭐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아. 뒤늦게 내각에 들어가신 분이고 아. 정권 초기부터 당에 있었던 친윤 핵심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음흠. 권성동 의원이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친윤의 상징적인 분이고 무엇보다 후보를 우리가 바꾸려고 했잖아요. 밤에. 예.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쿠데타라는 표현들도 쓰는 거고 예. 그 과정은 정말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린 어제 우리 당 의총에서 또 하나의 밤에 벌어진 정치적 계엄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허. 예, 그 친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가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게 음.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음. 책임을 지금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사퇴하는데 나가라니까 나간다는 취지. 그냥 나 책임질게. 뭐 이 정도의 얘기였지. 그 부분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비대위원이었던 이미자 의원이 정말 잘못했다 그거. 내가 진짜 사과한다. 그래서 저도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아 저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시니까 예. 고맙다. 예. 예. 왜냐하면 그 밤에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다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그 후보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솔직히 이런 말까지 드리고 싶진 않지만 허접해졌잖아요. 허허.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는 후보니까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우리가 본 후보를 내야 되니까. 내놓고서는 또 경쟁력 있다고 다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한테 못할 짓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퇴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예. 다행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긴 했지만 이게 뒤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 사퇴는 선언했지만 예. 정치적으로 아직 사퇴가 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다음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 원내대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동반 사퇴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 보도를 어제 의총 중에 예.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에 있으니까 어.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 예. 그랬더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아니 이런 건 확인해 주셔야죠.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그래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닙니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원내대표실에서는 그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보도자를 보도자료 냈는데 냈어요. 찾아간 적 없다.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얘기를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그리고 탄핵 반대 네. 당론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선 기간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역할은 했지만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지킨 건 아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어제 얘기를 했냐면 아직 당무 공백도 있고 네.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예. 그리고 전당대회를 얼른 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조기 전대. 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로 전 들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내몰고 네. 자기가 임기가 16일 정도까지 우리 새로 16일 정도에 뽑을 거거든요. 원내를, 원내대표를 그 사이에 자기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으니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지명권을 행사해서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사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순순히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김용태 비대위원장 동반 사퇴시키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뭐 속된 말로 꽂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막 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해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오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사퇴했는데. 그럼 나 그런 일을 안 할 거다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퇴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리하게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도는 이 소문이 오해라면 오해라고 선언하시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나는 비대위원장 지명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박정훈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비대위 체제 정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임시 체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당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당내 갈등도 심하고 아, 그건 뭐 알 수 없죠. 아니 근데 오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요? 우리가 좋은 분을 어.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지난번에도 네, 비대위가 여러 번 바뀐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근데 예. 누가 이렇게 쉽게 오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추스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우리가 빨리 변신해야 돼요. 그건 비대위 체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비대위는 6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대로 두면 예. 요 비대위는 6월 말에 정리하고 조기 전대 7월 혹은 8월 9월이 치러야 정기국회니까 예. 8월엔 해야죠. 8월에는 열려야 한다. 예. 전대가 언제 열리는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누가 대표가 되느냐, 당권 잡느냐 이거잖아요. 제대로 잡아야 제대로 개혁하고 뭔가를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우선 김문수 후보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본인만 아시겠죠. 어제 근데 본인 안 나올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당권에 욕심 없다. 쓰레기 더미에 뭐 왜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SNS에다가 요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김문수 후보가 턱걸이하는 영상이고요. 요것과 함께 커다란 훌라후프 돌리는 영상도 예.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저 영상 뭐 빨간 옷 입고도 하시고 뭐 노란 옷 입고도 하시고 많이 하셔서 저도 많이 봤는데 아, 굉장히 진짜 체력이 좋으세요. 예. 근데 네. 이제 저는 김문수 후보의 인격을 솔직히 믿어요. 그리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직하게 사셨고 다만 인제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을 사실상 뒤집은 거잖아요. 여러 차례 네. 20번 넘게 말씀하신 거를 사실상 뒤집은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저는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아. 예. 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단일화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 선명해서 예. 당권에 욕심 없다는 저 말도 솔직히 믿기 어렵다. 그냥 왜 그러냐면 지금 그냥 말이라면은 믿죠. 내가 네. 뭐 하겠다고 한 말이라면 믿겠지만 그때도 단일화를 왜 본인이 지키지 못했겠어요.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개인 의견 여쭙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권 도전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예, 보세요? 물론 우리가 참패하는데 원인이 있고 또 과거와 절연해야 되는 우리 당의 과제 이런 거하고 맞는 분인지는 당원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분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을 어떻게 재건할지 그리고 과거하고 어떻게 절연할지 본인이 이제 그 해단식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좀 더 일찍 하시지 하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뭐 당권 도전하는 거는 얼마든지 저는 뭐 개인의 예, 그 어떤 자유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세요.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전당대회 열리면 나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그런 데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예. 팩트입니다. 아, 진짜로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이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이 네. 당을 누군가는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국민이 보시기에 야, 니들 진짜 한번 해보는구나. 다시 한번 니들 한번 바라볼게. 이렇게 할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해준다면 한동훈 대표가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한테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 김문수 후보, 뭐 나경원 의원, 뭐 안철수 의원 요 정도가 나오신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 안 나갈까요? 굉장히 질문을 너무 단도직입적인가? 예. 아니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피할 되는 수 있다면 상황이라면 피하겠지만 당을 누군가가 멋지게 만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지방선거 지면요 권력 다 뺏기는 거예요. 예. 지금 다 뺏기는 겁니다. 완벽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절박해요. 그리고 당원들이나 시도의원들 그분들도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 당원들이 아마 판단할 거라고 봐요. 당원들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나갈 것이다. 그건 소명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소명이 되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예,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는 말은 저는 안 했습니다.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박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